네, 안녕하세요. 금융이야기의 정기욱 팀장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절대 가입하면 안 되는 보험 6가지를 그냥 딱 핵심만 짚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영상을 보시면 어느 정도 내가 손해보는 비용 발생을 조금 줄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공유 좀 팍팍 좀 해주세요. 이 채널은 크게 성장한 채널이니 미리미리 구독해서 하시면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자, 절대 가입하면 안 되는 보험 6가지. 그 중에서 바로 첫 번째는 바로 뭐냐? 이 질병 입원 일당입니다. 질병 입원 일당 1일 이상 4만원. 50세 남성 기준으로 18,612원 나옵니다. 20년 납 100세 만기 기준 보험료가 질병 입원 일당 4만원을 넣었는데 이게 18,612원 나왔어요. 자, 왜 이걸 질병 입원 일당을 가입하면 안 되냐? 이거를 보시면 2021년 서울 아산병원의 암 통계 연보 자료입니다. 전체 암 환자 중에 110만 명 중에 무려 외래 암 환자가 102만 명이에요. 그만큼 의료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예전같이 입원을 많이 안 시킬 뿐더러 병원에서도 오랫동안 입원을 안 시켜주죠. 자, 보시면은 입원 암 환자는 7만 9천 명인데 외래 암 환자가 100만 명이에요. 심지어 이런 중증 같은 질환도 암 환자분들도 병원에서 오래 입원을 안 시켜주는데 과연 이 가치를 내가 며칠을 입원한다고 4만 원을 받으려고 거의 보험료가 2만 원 가까이 되는 18,612원을 20년 동안 납부를 해야 되는지 가성비 측면에서 아무리 따져봐도 별로 좋은 특약은 아니니까 이 질병 입원 일당은 넣지 마세요. 왜냐? 병원에서 오래 입원도 안 시켜줄 뿐더러 가성비 대비 보험료가 비쌉니다. 이거를 내가 만약에 4만 원을 받으려고 하면은 계속해서 오랫동안 1년 내내 거의 많이 입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가 실상 물론 입원을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평소에 입원 자주 할까요? 과연? 병원을 매일 가서 입원하나요? 그거 아니니까 저는 이 입원 일당 특약은 빼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 바로 뭘까요? 두 번째는 적립보험료입니다. 적립보험료. 자,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보장보험료가 있고 적립보험료가 있습니다. 이 보장보험료랑 적립보험료가 있는데 이걸 합쳐서 4만 5천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수하게 이런 암, 뇌, 심장, 수술비 이런 거를 보장받기 위해서 건강체 보장성 보험을 준비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광고들을 보시면 간혹 가다가 냈던 보험료를 그대로 돌려줍니다. 만기 때 만기 환급금을 돌려드립니다. 이런 광고 좀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저는 비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적립보험료는 저축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저축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보장성 보험을 순수하게 내가 살아가는 동안 앞으로 이거에 대한 질병이나 제 상해에 대해서 보장받을 거다. 그러면 순수하게 보장성 보험으로 그냥 준비를 하세요. 자, 그리고 이 적립보험료를 내면 냈던 보험료를 그대로 돌려드린다고 했는데 그게 정확히 100%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예상 환급금 여기 표를 보시면 사업비 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적립보험료를 낸다고 한들 100% 돌려받는 게 아니고 여기서 사업비가 차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차감이 되기 때문에 내가 냈던 적립금은 100% 환수를 못한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 적립보험료를 넣지 말고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 보장보험료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다. 이 적립보험료는요, 보험사들 약 좋은 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냈던 보험료를 100%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사업비 지출이 차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꼭 명심하세요. 두 번째는 바로 적립보험료를 절대 넣어서 가시면 안 된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바로 유병자 보험입니다. 유병자 보험. 이렇게 들으면 유병자 보험을 절대 가입하지 말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자,
얼마 전에 제 고객님께서 문의를 주셨어요. 지금 이 설계안을 소개를 받았다는데 당뇨약, 고혈압약, 고지혈약 이렇게 복용 중이세요. 세 개의 약을 복용 중이신데 고혈압, 고지혈, 당뇨약을 먹는다고 해서 암보험을 이 간편 355 보험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설계안을 보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암, 뇌, 심장을 준비하실 거라면 당뇨, 고혈압, 고지혈약을 복용 중이시다고 하더라도 이 뇌랑 심장은 고혈압, 고지혈, 당뇨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간편, 유병자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암보험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실 이유가 없습니다. 요즘은 거의 34개 되는 보험회사가 있는데 건강체 기준으로 암보험을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약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이 암 진단비랑 유사암 진단비를 건강체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할증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 총 보험료가 지금 19만 4,790원 나오는데 50대 남성 기준으로 이거를 이 뇌랑 심장은 간편 유병자로 준비를 하고 암을 간편 유병자가 아니고 건강체로 준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76,220원 무려 표준 건강체가 5880원이 더 저렴합니다. 암 진단비만 그러니까 건강체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왜? 당뇨, 고혈압, 고지혈 약을 복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는 암 진단비를 가입을 할 경우 유병자로 준비를 안 해도 된다. 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 19만 4,790원이 아니고 암 진단비를 건강체로 준비를 하시면 무려 5만 880원이 다운이 돼서 절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병자 보험은 내가 고혈압, 고지혈, 당뇨약을 복용을 한다고 한들 절대로 유병자로 전체 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험료가 폭등이 된다는 점 꼭 참고를 해주세요. 정확한 거는 심사를 타봐야 정확하지만 암 진단비만큼은 유병자로 안 가도 된다. 단 전제 조건이 고혈압, 고지혈, 당뇨 이런 약들 복용하시는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간약을 먹고 있다. 또 다른 위장약을 먹고 있다. 위염약을 먹고 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인수가 거절이 나거나 부담보가 잡히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지만 당뇨, 고혈압, 고지혈 약을 복용한다고 해서 절대로 유병자로 모든 걸 다 준비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바로 세 번째입니다. 마찬가지. 세 번째는 암 수술비예요. 이 암 수술비는 500만 원에 보험료가 1,300원 나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아산병원 2021년 암 통계 연보 자료를 보면 전체 암 환자가 110만 명 중에 외래 암 환자는 102만 3,048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암 수술 22,839건, 항암 화학요법 21만 건, 방사선 치료가 11만 7천 건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의료기술이 발전이 많이 돼가지고 항암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를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00만 원이라는 가치는 내가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이 수술비는 진단을 받는다고 해서 500만 원 지급이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2차 수술을 해야지만 지급이 되는 거예요. 이 수술을 내가 만약에 안 하고 방사선 치료나 항암 화학요법을 치료를 했다. 그러면 이 암 수술비는 수술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급받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암 수술비 500만 원을 넣는 게 아니고 암 진단비 1천만 원이라도 더 챙기세요. 그러면 암 진단비는 최초 진단만 받아도 1회 지급이니까 이 진단비를 받고 내가 어떠한 치료를 받을지 결정을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손해보험사 안에 특약이 있는 질병사망금 5천만 원. 요거는 넣지를 마세요. 가입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 이 질병사망은 5천만 원이 20년 80세 만기까지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5천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33,750원이에요. 내가
가장이 있고 가정을 지킬 게 있고 자녀들이 아직 어리다. 그러기 위해서 이 5천만 원을 넣는 게 아니고 내가 보험료가 부담이 되면은 20년 만기로 해서 정기보험으로 준비를 하세요. 정기보험은 즉 무슨 말이냐? 정해진 기간 동안만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내 아이가 자녀거나 신혼부부이실 경우 가정 경제를 이제 책임질 가장이시면 보험료가 부담 안 되니까 27,500원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내가 나이가 어리면 이 보험료는 더 현저히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직업, 성별, 나이에 따라 보험료대가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나이가 한 살이라도 더 점점 젊으시면 보험료는 점점 내려가겠죠. 이 점 참조를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질병 사망이 5천만 원을 손해보험사에 20년이나 80세 만기로 가는 게 아니고 정해진 기간 동안만 순수하게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사망보험금을 들고 싶다. 그러면은 종신 혹은 정기보험이 있는데 종신보험은 내가 사망을 언제 하든 지급을 해주지만 단점이라면 보험료가 비싼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말 그대로 손해보험, 질병사망, 상해사망 이렇게 따로따로 넣어서 가시는 게 아니고 생명보험사에 정기보험으로 준비를 해서 이렇게 저렴하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재진단암 진단담보 바로 이겁니다. 재진단암 진단비는 가입 안 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한번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암 진단 확정 2021년 7월 10일 그 다음에 암이 이렇게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또 재진단을 걸린다고 한들 바로 지급이 되는 게 아니고 2년은 면책기간이 발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2021년 7월 10일 날 진단을 최초 받고 면책기간 2년이 있어야 돼요. 2년이 지난 다음에 또 재진단함을 받았어요. 그때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순수하게 진단비처럼 지급되면 바로 지급을 해주는 게 아니고 면책기간 2년이 있어요. 2년. 각각 2년이 있기 때문에 재진단함을 넣는 거를 비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자, 암 진단비가 1,000만 원이 15,060원이에요. 그런데 재진단함은 면책기간이 2년임에도 불구하고 23,280원입니다. 보험료가 훨씬 더 가성비도 떨어지는데 보험료는 더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 재진단암 진단비는 가입을 안 하시는 것을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항해 후유장애 80% 이상. 자, 요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가입하시면 안 되십니다. 왜? 그 이유를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상해 후유장애를 가입하시면 안 되는 이유를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약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후유장애라면 장애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 상태 및 기능 상실 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 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애에 포함되지 않는다.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데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 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애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애 지급률의 20%를 장애 지급률로 한다. 다섯 번째, 위 네 가지에 따라 장애 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장애 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애 상태를 기준으로 장애 지급률을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건 후유장애 지급률 예시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치매 40, 뚜렷한 거 60, 심각한 거 80,
즉 심각한 치매가 돼야 후유장애 80% 이상이 넣었을 때 이거를 지급을 해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두 귀에 청력을 상실했어요. 그럴 경우 80%, 한쪽 귀는 45%, 한쪽 귀 청력을 상실했다고 해서 지급이 된다는 게 아니라는 점. 왜? 80% 미만인 거잖아요. 80% 미만은 지급이 안 된다는 거 꼭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한 눈이 멀었을 때 50%, 두 눈이 약 다 멀었어요. 그럼 그때서야 이제 100% 지급인 거예요. 장기 이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장기 이식. 여기서 장기 이식을 보면 심장, 폐, 신장, 혈액 투석, 평생, 간장 장기 이식, 방광 상실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80%가 안 된다는 거예요. 75%이기 때문에 80% 미만이어서 지급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양쪽 고환, 양쪽 난소 절제를 해야 50%밖에 지급이 안 돼요. 즉 80% 미만은 전부 다 지급을 받을 수가 없다는 점 꼭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양쪽의 인공관절 삽입도 마찬가지예요. 60%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급이 어렵다. 손목 이상도 두 팔, 그때만 100%고 한쪽 팔이다. 그럼 60%다. 지급이 안 된다는 점 꼭 인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보험금 지급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 가입 전, 내가 보험을 가입하기 전이에요. 한 팔의 손목 관절에 심한 장애, 지급률 20% 상태예요. 그런데 내가 보험 가입 후 질병으로 그 손목 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어요. 기존에 지금 20% 상태인데 새로 가입하고 나서 완전히 내가 기능을 잃었어요. 그러면 지급률이 30%인데 질병으로 인한 장애 지급률 30%에서 보험 가입 전 발생한 장애 지급률 20%를 차감한 10%에 해당하는 후유 장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후유 장애가 내가 보험 가입 전에 이미 발생이 됐어요. 근데 그거를 다 합쳐서 주는 게 아니고 보험 가입하고 난 다음에 그때 돼서 내가 가입 후 전 시점으로 장애 지급률을 준다는 거 꼭 명심을 하세요. 다 합쳐서 주는 게 아닙니다.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되십니다. 또한 2021년 1월 1일에 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7월 1일에 상해 오른쪽 눈 교정 시력이 0.1 이하, 지급률 15%인 상태인데 이번에는 상해가 아니고 질병으로 오른쪽 눈의 교정 시력이 0.0 이하가 된 경우 지급률 35%예요. 자, 그렇다면 장애 지급률 35%에서 상해로 인한 장애 지급률 요거 15%를 뺀 20, 즉 해당하는 후유 장애 보험금을 지급입니다. 왜? 상해랑 질병이랑 후유 장애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해로 다쳐서 이게 질병으로 됐다. 합쳐서 주는 게 아닙니다. 각각 따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꼭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유 장애 80% 이상이 되려면은 거의 식물인간 상태가 돼야지만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 이 점 꼭 유의를 하시고 단순하게 80% 이상이 되려면은 굉장히 두 귀 청력 상실, 심각한 치매 80, 그리고 혹은 뭐가 있을까요? 심장 이식 때 100%, 이런 것들은 혈액 투석을 평생 한다고 주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꼭 명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80% 이상은 지급받기가 굉장히 쉽다, 아니다,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금융이야기 정기욱 팀장이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은 바로 6가지가 후유장애, 그리고 후유장애 80% 이상,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재진단암 진단비, 재진단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손해보험사에 질병 사망을 넣어서 가는 게 아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암 수술비 500만 원, 암 수술비 500을 넣을 바에 암 진단비 1,000을 챙겨가자.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유병자 보험에 내가 당뇨, 고혈압, 고지혈 약을 먹고 있더라면 암보험을 준비하고 싶다? 그럼 건강채로 가자. 왜? 유병자 보험에서 당뇨, 고혈압을 먹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암을 넣으면 거절이 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거의 보통 보험사들이 건강치료 다 인수를 해줘야 됩니다. 정확한 건 심사를 타봐야 알겠지만 대부분 보험사들은 할증 없이 받아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바로 적립보험료. 이거 제가 넣어서 가시라고 했어요? 아닙니다. 적립보험료 넣어서 가시면 만기 때 환급을 받는 게 100% 돌려받는 게 아니라 사업비 차감으로 인해
100%가 못 받는다. 이렇게 보시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내가 보장성 보험을 준비하려면 적립보험료는 빼서 간다. 무조건 빼서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보험료도 지출을 아낄 수가 있고 부담이 안 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질병 입원일당 1일 이상 4만원, 18,612원, 거의 2만원 선 가까이 되죠. 요즘 병원에서 입원을 오랫동안 시켜준다? 아니다. 병원에서도 오랫동안 입원을 안 시켜주고 대부분 사람들이 병원 자주 안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질병 입원일당 특약을 가입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이 유익하고 좋은 내용이 되셨다면 이 금융이야기 전객팀장 좋아요, 구독, 그리고 영상 공유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